하나의 육신이 취하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한다면은 관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이라는 방법을 취하는 거죠. 편관이다 그러면 관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편이라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상관이 있죠. 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규정과 법규를 통해서 그 법규 안에서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러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존에 관련된 것들을 살피는 조직을 우리가 크게 관이라고 본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생존을 돌보는 조직을 우리가 관이다 이렇게 이제 목적을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편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느냐 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느냐 다르다라고 했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존과 생활을 살피는 조직이지만, 거기에서 상이라고 하는 방법은 변화된 어떤 환경, 변화된 어떤 규정과 격식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상관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편관이다라고 하면은 역시 관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편이라고 하는 방법을 쓴다. 편이라고 하는 규정과 지시, 어떤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이다. 그리고 어떤 조직보다는 개인이 원하는 개인의 목적에 맞게 쓰고자 하는 것이 편의 방법을 이용한 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고 소유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정이라는 방법을 쓰고 편이라는 방법을 쓰고 겁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죠. 겁이라고 하는 방법은 정과는 반대되죠. 규정에 어긋나는, 그 규정에서 제외된, 주류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은 겁이라고 하죠. 겁이라고 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규정과 법규 안에서 합리적 방법으로 소유활동을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면, 또 편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규정과 지시를 벗어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작용을 하는, 그렇죠. 자기 개인주의가 많이 통용되는 소유 방법을 통해서 나는 재성을 취하러 가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인성도 마찬가지죠. 인성도 정인이라는 방법이 있고 편인이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살펴서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정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합리적 규정 안에서 하는 방법, 편이라고 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개성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살피는 이러한 방법, 이렇게 정과 편, 그리고 상과 겁,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의 육신을 목적과 방법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식신이라고 하는 것도 식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에 들어가죠. 그러면 시기라고 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또 신이라고 하는 목적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 신이라고 하는 목적은 대개 그 개인의, 이거는 조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생존과 생명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이 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방법을 식이라는 방법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의 생존권, 개인의 능력 같은 것들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비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동반관계를 맺어서 협력하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역시 이제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틀 안에서, 규정의 틀에 속하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기보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육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상생식, 정상적인 육신식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비견 급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식신생제, 상관생제, 관인상생, 살인상생, 재생관, 재생사시라는 틀을 벗어나서 그 이외에 그 규정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비견과 급제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속을 이제 해놓은 거죠. 이렇게 각 육신들이 지향하는 방법과 목적을 알아야만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알아야 되는 것은 관이 관을 상극하잖아요. 즉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는데 방법을 상극하는지 목적을 상극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상관도 관이고 정관도 관이니까 똑같이 지향하는 것은 같은 관이죠. 그러니까 상관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방법과 정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상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은 같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재성도 마찬가지죠. 정제라고 하는 것과 겁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겁제가 정제를 상극하는 것도 제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목적은 같은 제인데 방법이 겁의 방법과 정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과 방법에 의해서 목적이 변화를 하느냐, 방법이 변화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육신의 특성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흉신과 길신을 나누어서 각 육신의 특성을 또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령 편관, 편인, 상관, 겁제, 이렇게 나누어서 특성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관, 그렇죠? 정관, 정인, 비견, 식신, 정제, 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누어서 따로따로 이제 특징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육신은 뭐냐 그러면 항상 정관이죠. 일관이 중요하지만 정관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걸림돌은 무엇인지, 또 순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정관의 격을 이루기 위해서, 정관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탄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정인을 만나야만이 순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걸림돌, 정관격의 걸림돌은 정관을 설하는 편인을 만난다거나 정관을 상극하는 상관을 만나는 것은 정관이 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만난 것이에요. 이렇게 정관이 추구하는 방식과 편인이나 상관이 추구하는 방식이 서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정관이 상관을 만나면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예를 들어서 겁재를 공부를 하더라도, 비견 겁재를 공부를 하더라도 겁재와 양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비견과 걸록이 다른 거죠. 이러한 것들도 이제 차별을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될 이제 목적들, 앞으로 이제 해 나갈 것들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관이다 그러면 정관, 평관, 상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관을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내 사주에 어떤 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 정관, 평관, 상관 세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면 그 세 가지가 다 내한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보면은 한 가족도 되고요, 그렇죠? 또 한 직장도 되고 사회도 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내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되고요, 내 조직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되고, 내 가족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육신별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한 가족이다 그러면 뭐 배우자, 자식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족 중에서 상관을 지향하는 사람, 정관을 지향하는 사람, 평관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내 사주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내 가족 중에서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 하나의 관이면 하나의 관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운영을 하든 사회를 운영을 하든 내가 살아가든 모두 다 방법은 다른 거죠. 사람이 어떻게 정법만 쓰고 살 수가 있나요? 정법도 쓰고 편법도 쓰고 상관이라고 하는 변수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람이 정으로만 살 수도 없고 편으로만 살 수도 없고 변수로만 살 수도 없는 것 없듯이, 이렇게 정과 편과 변수를 두루 갖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이제 자질이 되는 거고요. 또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내 사회라고 하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내가 가진 그 사주 안에, 육신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성도 마찬가지죠. 재성도 정재, 편재, 겁재가 역시 관과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일간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이 일간을 우리가 아라고 하죠. 나 앞자를 써서 아라고 하는데, 이 일간 구역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정인과 편인, 그리고 식신, 비견이에요. 겁재는 재구역으로 갔지 않습니까? 목적이 재니까 겁재는 여기서 재배를 하기로 하고, 상관도 어디예요? 관구역으로 갔기 때문에 상관도 여기서 이제 빼고, 일간은 정인과 편인과 그리고 이제 식신과 비견, 그리고 일간의 근을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간구역으로 이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 가지고 또 공부를 따로따로 떼어서 관, 공부, 재, 그리고 일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육신을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을 그냥 전체적으로 관의 방법과 목적을 알아서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또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할 것인지, 육신의 특성을 쭉 이제 이렇게 일렬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재 따로, 관 따로, 일간 따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것인지, 흉진, 기신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것인지,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통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할까?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건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쉬운 방법은 어떤 것일까를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관이 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는 순탄한 것은 무엇이고 걸림돌이 무엇인가. 순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화, 정관을 생해주는, 그리고 정관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렇죠? 육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화관계라고 하는데 정관을 생해주는 정제가 있어야 되겠고, 정관을 상관이라고 하는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정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생화관계라고 하는데 정제와 정인을 갖추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공부할 때는 생화라고 해요. 생화관계라고 하고, 설화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생해주는데, 정제가 정관을 생하는 게 아니고 편제가 정관을 생하는 것은 설화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이 정인을 생하지 않고 정관이 편인을 생하는 것은 설화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화관계와 설화관계의 구분은 분명히 또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관이 상극하는 재화, 정관이 재화를 하는 것은 겁재잖아요. 그래서 정관과 겁재 관계는 재화 관계고, 정관과 편인과 편재는 설화 관계고, 정관과 정제와 정인은 생화 관계다. 그럼 생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때에 맞게 잘 준비를 한 것을 이제 생화 관계라고 한다면, 설화 관계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대로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원활한 준비가 되지 못하는 것은 편제와 편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나가서 생화 준비한 걸 가지고 가서 쓰고 경쟁하고 검증받고 하는 것은 이제 재화 관계인 겁재를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정관을 생해주는 어떤 정제가 있고, 또 설화관계의 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재화를 해주는 겁재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재성을 정관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정관이 생을 받는 정제, 그리고 하나는 설화로 쓰는 편제, 그리고 겁재가 가서 재화를 하는 정관이 가서 재화를 하는 겁재, 이렇게 세 가지의 재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정관을 상극하는 상관, 이거를 가지고 극재관계라고 해요. 육신에서는 오행에서는 상극당한다라고 하지만 육신에서는 극재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관은 정관과의 관계가 극재관계, 그리고 정관과 겁재관계는 재화관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상제라는 게 있어요. 상제라는 게 있는데, 정관이
정관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정관은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관한테 상극을 당하잖아요. 상극을 당하고 나면은 정관이 상관을 극복을 하려면은 정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관이 다시 상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 정인을 생해서 정인을 통해서 상관을 극복해야 되는데 준비 없이 먼저 쓸어 가서 당한 거예요. 상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가서 이렇게 당했으니까 망신을 당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준비해서 이기는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인을 만나서 정관이 정인을 생해서 상관을 제하는 걸 가지고 상관폐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상화라고 했어요. 상화라고 해서 정인이 겁재를 제화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정인이 통관을 해주는 거예요. 상화라고 하는 것은 즉 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억부용신 공부할 때 보면 통관용신이라는 것도 항상 들어가는데 그 통관용신이라는 공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겁재를 제화할 때 정인이 들어서 가운데서 상화, 즉 통관을 한다. 그리고 상관이 정관을 제극을 하는데 가운데 정제가 또 들어서 어떻게 해요? 통관을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도 공동관계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합화관계가 있어요. 합화관계라고 하는 건데 가령 정관이다 그러면은 정관과 식신이 합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비경과 정관이 합을 하죠. 그러니까 양일간이라면은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고 음일간이라고 하면 비경과 정관이 합을 하는 관계예요. 이걸 이제 유정관계라고 하는데 이걸 합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화관계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무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음간이 정관과 식신을 만나면 이거는 합화관계가 아니고 무력관계가 되는 거예요. 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간일주가 음간이 가령 을목일주가 식신이라고 하는 정화라고 하는 식신을 가지고 정관이라고 하는 경금을 만났다. 그러면 정화와 경금은 합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건 이제 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